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번 주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너무너무 더운 날씨가, 낮에는 근데 더운데 밤에는 또 쌀쌀해요. 아침 새벽에 또 춥고 이상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알라딘을 보고 왔거든요. 여러분 알라딘 보셨나요? 꼭 보세요. 알라딘이 이렇게 나에게 힘과 용기와 감동을 줄 줄이야. 너무 재밌었고, 기생충도 다 보고 왔는데, 기생충을 보고 난 다음에 알라딘을 보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기생충 보면 약간 우울해지고, 알라딘 보면 되게 기분 좋아져서 그 순으로 봤더니 너무너무 잘 보내고 왔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이번 주 고민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적당하고 담백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고민입니다. 적당하고 담백한 삶이 뭘까요? 진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적당하고 담백한 삶. 적당함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회사 다닐 때 얼마 정도가 있으면 적당하게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가 서울에 올라오면서 급여가 월세가 지원이 됐어요. 50만 원의 월세가 지원이 되고 월급이 한 200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걸 이제 느끼고 나는 월 200 정도만 있으면 사는데 뭔가 큰 지장은 없더라고요. 먹고 살고 저축도 하고 뭔가 저축도 하고, 그리고 친구 뭐 결혼식비 낼 수 있고, 여행도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갈 수 있고, 국내 여행 갈 수 있고, 친구들에게 뭐 생일 선물 줄 수 있고, 소중한 뭐 연인이 있었다면 선물 줄 수 있고, 그런 삶, 놀러 갈 거 다 놀러 가고. 200 정도면 되게 적당히 살겠다. 내가 나와서 200 정도를 못 벌겠어? 하고 처음 차렸는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힘든 일이다. 그런 걸 깨닫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의 저는 더욱더 저한테 집중하면서 내가 원하는 적당한 삶과 담백한 삶은 뭘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 너무 공감돼요. 사실은 서점을 운영하면서 느낀 게, 이렇게 하루하루에 충실하면서 사는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과, 이거야말로 하루살이구나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들기는 해요. 사실 꼬박꼬박 들어온 월급이 있으면 이제 저축을 막 이렇게 저축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점업이라는 거는 하루에 매출이 다르고 사실은 적금 이런 거를 들 수는 없는 그런 현실들을 선택해서 살다 보니까 어떤 스타일의 삶이 나한테 맞는지를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들에 맞춰서 저라는 사람의 정체성도 변해가고 새롭게 정체성의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사실은 적당하고 담백한 삶이 뭘까라는 고민은 저도 요즘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행복이라는 게 되게 긴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행복한 순간들만 있으면 된다라는 주의예요. 예를 들면 햇살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너무 좋아. 그 순간들, 아니면 내가 일을 할 때 나 지금 너무 행복해라는 순간들,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친구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 막 이야기하고 하하하고 웃다가 너무 행복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들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관악산 둘레길 걷고 왔거든요. 집 근처라서 사실 오랜만에 걸었어요. 요즘에 너무 나가기도 약간 무기력해져, 나가기도 귀찮고 하기도 귀찮고 이래가지고 안 가다가 오랜만에 갔는데, 사실 그게 힘든 코스가 아니거든요. 둘레길이라서. 근데 오늘 올라가면서 한 3번 정도를 쉬고, 그 중간에 가면은 정자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누운 거예요. 처음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몇 달만 쉬었다고 해서 내가 체력이 이렇게 저질이 되어가는구나. 운동을 또 열심히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앉아서 나뭇잎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것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런 담백한 순간들을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울에 처음 16년도 12월에 왔거든요. 근데 올라오면서 잘 적응을 하지 못했고, 서울의 삶은 정말 일집만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예전에 대구에서 일할 때는 그냥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비교적 많았는데, 지금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올라와서 제가 동네 구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일집만 해서. 퇴사를 하고 이제 서점 차리면서 동네를 이렇게 쭉 한 번 돌아봤는데, 저희 동네에도 예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처음 그때 관악산 둘레길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둘레길의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면 남산타워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런 저만의 좋은 스팟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적당하고 담백한 삶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책을 좀 추천해드리면 공감되지 않을까라는 책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책이에요. 서울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노을이 지고 있는 퇴근길. 퇴근길 하니까 그 생각난다. 제가 퇴근길에 막 이제 사람 다 퇴근하는데 한 회사 건물에 회사 건물에 여러 회사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퇴근길에 이제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다른 옆에 회사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마주치니까 퇴근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요, 밥 먹고 다시 들어가요. 그런 말을 했던 때가 딱 이 계절에 이런 색깔의 노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데 난 다시 회사 들어가야 되구나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목도 너무 공감이 돼서 박인경 작가님의 책이고요. 서울에서 직장인으로 산다는 것은 진짜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적당하고 담백한 삶을 살고 싶다는 고민에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냐면 저는 이 책이 사실 고단한 내용만 있을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다라는 것만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녀는 사실 여기에도 적혀있지만 쉴 틈 없는 회사의 시간 그리고 숨 돌릴 나만의 시간 사이에서 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쭉쭉쭉 읽으면서 느낀 게 그녀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 쉴 틈 없는 시간들과 지하철에 정말 간격이 없는 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너무 공허함과 외로운 그런 감정 사이에서 자신만의 숨 쉴 곳들을 잘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 고민을 하시는 분이 좀 잠깐 숨을 좀 돌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나에게 애썼다 인정해주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싶다라고 나와 있어요. 뭔가 이런 삶을 이런 삶이라기보다 이런 습관들을 좀 들이면서 적당하고 담백한 나만의 무언가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직장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사실 저는 서울에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건 아니었어요. 100% 그러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라온 건 아니었고 제가 대구에서 원래 엄청 오래 대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회사 생활을 2년 정도 했었는데 서울에서 지사 발령이 나가지고 서울지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걸 맡아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도 있었고 2년 동안 축적되어 있던 그런 회사의 힘든 생활들도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들도 너무 많았었고 조금 지친 상태에서 서울에 올라오게 됐어요. 저는 서울을 놀러만 오면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고 막 다들 힘들어 보이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가끔 이렇게 놀러면 좋은 것 같아요. 출장 올 때마다 느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든 올라오게 됐어. 올라오고 12월 15일에 올라왔어요, 제가. 근데 이제 바로 출근을 해야 됐었거든요. 바로 출근을 하고 회사 이사 가고 그 이사 정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새로운 컨텐츠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걸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1년 풀로 채우지 않고 한 6개월 정도 그때 완전 번아웃 상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딱 느꼈던 게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출근길에 지하철 막 나 혼자 즐거운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많잖아요. 서울에는 막 재미있고 막 이게 지옥철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막 나만 이제 해맑은 거죠. 출근길에 기분 좋고. 근데 점점점 저의 표정이 원래 제가 처음 봤던 그 서울 사람들의 표정과 똑같아지고 표정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면서 굉장히 똑같아져 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올라오기 전에 한 나이 많으신 선배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현정아, 서울에 가서 살아보면 알아. 네가 서울이라는 곳이 맞는지 아니면 지방이라는 곳이 맞는지 그런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을까? 그냥 저는 고향이 울산이라서 어디든 저한테는 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타지 생활을 적응하는 거에는 엄청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서 가서 잘 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서울이라는 곳이 진짜 저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을까라는 걸 고민했다가 일단은 그 바쁜
흐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출근길에 제가 대구에서는 걸어 다녔잖아요. 근데 서울에 와서는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다들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나 퇴근길이나 제 눈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죠. 글부터 시작해서 뭐 소리, 사람들 막 이런 게 너무 막 이렇게 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출퇴근길에 왜 지친다라는지 알겠는 거예요. 막 너무 문 앞에 막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점심시간 때는 쏟아져 나오고 제가 을지로 쪽에 회사가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되면 회사가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디에 다 앉아 있었는지 죄다 우르르 나오고 막 밥 먹을 데 없고 막 그런 것들을 막 보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울산이 고향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힘들 때 바다를 맨날 갔거든요. 근데 대구에서는 수성읍 근처에 살아서 항상 좀 지치거나 힘들 때는 수성읍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걸어요. 그 한 2시간 정도 되거든요. 2바퀴를 걸으면. 그런 식으로의 나만의 정리할 공간들이 있었는데 서울은 막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우리 동네 구경할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지쳤을 때 리틀 포레스트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저 느낌이 난 뭔지 알거든. 막 계곡에 여름밤에 계곡에 막걸리 한잔하고 막 물소리 들리고 친구랑 놀고 막 그런 것들이 갑자기 너무 그리워지면서 사실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인 사정과 맞춰서 너무 일들이 막 많이 터지니까 지하철에서 과호흡으로 진짜 이렇게 쓰러질 뻔했어요. 근데 제가 정신력 버텨야 돼 막 이래서 결국에는 그 지하철 나와서 서울역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결국에 막 응급실에 실려가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도저히 내 몸이 버티지 못하는 거 아닐까와 여러 가지 또 그러니까 퇴사의 이유가 한 가지만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회사의 탓도 아니고 뭐 제 탓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합쳐지면서 그냥 못하겠다라는 게 딱 오고 이제 퇴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이 고단한 내용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서점 열면서도 서울에 대해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직도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서점을 오픈을 하고 동네가 생겼잖아요. 동네 친구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의 안정 같은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서울이라는 곳이 저한테는 이상한 곳이었어요. 저는 어딜 살아도 타지인데 서울만 왜 내가 적응을 이렇게 하지 못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그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적당하고 담백한 삶을 살겠다고 그런 생각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 몸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고 그냥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책의 작가님은요, 그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인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알죠? 요즘에 진짜 이분들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직업들이 다 힘들겠지만. 근데 되게 담백하게 그녀의 힘듦도 있지만 거기 안에서 발견하는 자기만의 담백한 순간순간들이 좀 짧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진짜 숨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서울에 사는 모두가 이렇게 다 고단하고 힘들구나. 그리고 적당하고 담백한 삶을 찾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구절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책이 진짜 저 보라색 좋아하는데 진짜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프롤로그가 일단 끝났어요. 어떤 거냐면 바쁜 아침, 젖은 머리카락을 말리지도 못한 채 바삐 출근길에 나선다. 회사에 들어가기 전 좋아하는 카페라떼 한 잔에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들으며 오늘 하루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본다. 이분은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저는 알죠? 눈 뜨자마자 지각하기 싫어. 지각할까봐 커피고 뭐 음악이고 뭐 머리 못 말리고 그냥 그때는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다녔어요. 그냥 진짜 막 달려 나와서 지하철 타기 바쁘고 조금 시간이 남다 그러면 전 명동역에서 내렸거든요. 그 명동역에 내리면 바로 옆에 싼 커피집이 있어요. 그거라도 들고 가는 그 정도였는데 음악 한 곡 들으면서 오늘 하루에 마을 준비를 하시는 작가님이세요. 출근하자마자 퇴근이 기다려지는 회사에 도착해 일부러 웃음을 지어본다. 그러다 가끔은 같이 일하는 동료가 건네주는 간식 하나, 상사의 칭찬 한마디에 진심으로 미소를 짓는다. 기다리던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누가 먼저 퇴근할지 소리 없는 눈치 게임에 긴장한다. 퇴근 후 집 근처 카페에서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먹으며 힘겨운 하루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퇴근하고 맛있는 저녁 먹는 게 제일 좋았어요. 주말은 왠지 짧게만 느껴져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지만 밀린 늦잠을 자고 책을 읽고 오랜만에 만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일요일 밤이 찾아온다. 거짓말처럼. 정말 월, 화, 수, 목, 금, 퇴일이라고 하잖아요. 토일 진짜 짧잖아요. 진짜 공감돼요. 서울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쉴 틈 없는 회사에서의 시간과 숨 돌릴 나만의 시간 사이에 살고 있는 나와 당신의 이야기다. 우리는 직장인으로 매일매일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보람과 희망도 느낀다. 퇴근 후에 마시는 맥주 한 잔에 힘들었던 기억들을 날려보내고 주말에는 소소한 취미생활을 즐기며 나만의 작은 여유를 만끽한다. 일하면서도 작은 행복을 찾으며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 생활, 일 생활이 조금 안정이 되면 이렇게 주말이나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의 자기만의 행복, 작은 행복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거라도 해야 너무 무의미하지 않은 삶이 되니까. 부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자신만의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있길 바라며 수고했어요, 오늘도로 시작하는 프롤로그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출근과 일, 그리고 퇴근, 주말이라는 이런 컨셉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차가. 너무 재미있는 목차인 것 같아요. 주말이 꼭 껴야 되거든요. 주말 없으면 우리 계속 일 못해. 저도 이제 주 2회를 좀 쉬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경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지하철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출근길에 사실 그 글 봤어요. 서울에서 제일 낭만적인 순간이, 지하철 안에서 낭만적인 순간이 다 폰을 보고 있다가 한강을 지날 때 사람들이 폰을 내리고 노을을 보는 것. 그게 서울의 낭만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길래 정확하다. 저도 막 책을 보거나 폰을 보거나 해도 한강 지나갈 때는 꼭 그걸 내리고 꼭 보거든요. 한강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어 정말. 아무튼 읽어드릴게요. 일어나야 해가 첫 글이에요.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이케아에서 산 두껍고 하얀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너무 좋아서 잠시 멍해진다. 일어나야 해.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음을 받아들이자. 받아들여야 돼요. 끝까지 자고 싶지만. 그죠? 그리고 오늘의 플레이리스트라는 글인데요. 저도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출퇴근길에는 꼭 노래를 들었었어야 됐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출근길에 딱 처음 나온 노래가 퇴근길에 썼던 노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감정 기복에 따라서 나의 플레이리스트가 달라요. 오늘은 좀 파이팅 넘치게 일해보자 하면 신나는 걸 일부러 틀거나 오늘 좀 슬퍼하면 슬픈 거 듣는데 저는 지하철역에 내려서 명동역에 내려서 을지로에 있는 회사까지 걸어가는 그 길에는 항상 신나는 노래를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좀 에너지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혼자 있을 때 노래 듣는 걸 좋아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내 마음 상태를 가다듬기 위해 노래를 듣는다. 출근할 때는 나를 응원하고 다독일 수 있는 노래. 퇴근할 때는 수고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노래. 요일에 따라 플레이리스트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월요일에는 주말 동안 푹 쉬었으니 다시 내 몸과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차분한 인디밴드 음악을 듣는다. 목요일, 금요일은 한 주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몰려있지만 곧 주말이 다가온다는 의미에서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활기차게 출근한다. 직장 생활 중 나를 어루고 달래준 건 사마리 노래가 아닐까 생각한다. 전 진짜 공감해요. 노래 없었으면 이 세상은 정말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전 지금도 출퇴근길에 노래를 매일 듣고 지내는데 기분에 따라 달라요. 근데 출근길에는 웬만하면 좀 신나는 걸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저의 담백하려고 노력하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일하기 전에 좀 이렇게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거. 또 패턴이라는 글인데요. 매일 비슷한 하루를 반복하며 지내다 보니 출근길에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졌다. 맞아, 패턴이 만들어져요. 그죠? 내가 패턴을 만든 것인지 패턴이 나를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이 생겼다. 먼저 아침에 지하철역 앞에서 커피를 산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 걸리는 첫 번째 지하철을 타고 홀짝홀짝 커피를 마신다.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 환승길을 걷는다. 두 번째 지하철을 탄다. 이번 주에 읽고 싶었던 책을 꺼낸다. 가방은 선반 위에 올려두고 안정적인 자세로 서서 책을 읽는다. 어느 정도 몰입해서 읽다가 도착하기 두 정거장 전에 책을 덮는다. 남은 5분 동안 회사에서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하루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한다. 그러다 좋은 문장이 떠오르면 회사까지 걸어가는 동안 메모한다.
그렇게 내게는 출근길 패턴이 생겼고 나는 이 패턴이 꽤 마음에 든다. 저는 어떤 패턴이 있었을까요? 조금 오래돼가지고 2년 정도 쉬었으니까 어떤 게 있었지? 저는 일단은 그 사당역에서 명동으로 가야 됐어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 쭉 그냥 걸어가요. 노래를 들으면서 사당역까지 쭉쭉 걸어가고 지하철역에 도착을 하면 1-1 그 자리로 가야지만이 늦지 않고 빨리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출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1-1까지 가가지고 명동역에 이렇게 내려서 올라가요. 그러면은 올라가자마자 옆에 카페가 있는데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하면 그 카페에서 샌드위치 같은 거 사고요. 그게 아니면은 사당역에 마노핀 있어요. 거기서 막 라떼 같은 거 먹거나 아니면은 빈속이었으면 미숫가루 같은 거 사가지고 출근길에 먹는 거죠. 그리고 명동역에 내려서 명동 성당 이제 그 바깥쪽 길을 이렇게 쭉 걸어요. 근데 거기에 날씨가 지금 날씨는 장미가 흐드러지게 펴 있거든요. 또 그걸 봐. 너무 예쁘다고.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을지로 빌딩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서 항상 커피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내려서 되게 뷰가 예뻤거든요. 그 뷰를 또 봐. 그게 계절마다 또 달라요. 벚꽃 피는 계절, 단풍 부는 계절. 그리고 쭉 보고 다시 일을 시작하죠. 근데 그게 초반에만 그랬고 나중에는 막 지각해가지고 막 뛰어가고 막 늦을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패턴이 생기죠. 내가 맨날 가는 출근길도 생기고 똑같은 풍경인데 또 다른 것들도 보고 싶어하는 그런 패턴이 생기는 것 같아요. 퇴근하고의 패턴도 생기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해. 맞죠? 이건 진짜 공감됐는데요. 집에 가고 싶다. 회사 문을 이영차 밀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회사 문을 나와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나는 오직 단 한 가지의 생각에 갇힌다. 집에 가고 싶다. 이 생각에는 출구도 없다. 우리 사장님 중에 맨날 하시는 분 있어요. 집에 가고 싶다. 출근하면서 인스타 스토리 올라와 집에 가고 싶다. 이거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일을 하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다, 쉬고 싶다, 눕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죠. 아무튼 이런 글들, 담백하지만 재미있는 글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마냥 고단하고 우울하지 않고요. 그냥 일하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직장을 다니고 계신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직장을 떠나서 공부를 한다면 그 공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쉬고 다른 일을 찾고 있다면 그 순간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서울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 건 비슷하고 서울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간에 살아가고 있는 건 다 똑같은 일이니까 비슷비슷한 일이니까 이 글이 공감이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대입할 수 있는 것들은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처럼 여러분들이 적당하고 담백한 순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그걸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미팅이 없거나 바쁘지 않으면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꼭 책을 읽고 온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집에서 밥을 해먹고 온다든지 아니면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고 나가서 먹고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 꼭 빠지지 않는 돈더킨드 사장님 오늘 대화를 해야겠어 라고 하면 대화를 하고 온다든지 뭐 영화를 보고 온다든지 그런 식으로의 저의 적당하고 담백한 패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운영시간이 지금 3시부터 10시까지니까 사실 저녁에 끝나고서는 심야 영화 아니고 술 아니고서는 할 게 없어요. 그럼 좀 약간 현타가 올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다는 점. 그래서 저도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찾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적당하고 담백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이분에게 서울에서 직장인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박인경 작가님의 책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